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기업원이 떴어요. 기업원이 떴는데 또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출제하면 1, 2년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공략을 해야겠죠.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는 거 아시죠? 영상 보고 나서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전에 제가 요거 모의고사 멤버십 하고 있는 거 아시죠? NCS 모의고사 지금 거의 18개가 올라와 있어요. 요게 2,990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사지 마시고 비싸잖아요, 모의고사. 요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공략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하고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보통 공기업에서 요거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요거 두 개를 평가를 해야 돼요. NCS 기반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직의 목표 비전,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목표나 비전을 알고 지원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비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적합해서 지원했다. 요걸 갖다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상한 사형 같은 거 만드시 마시고요. 저는 뭐 옛날부터 금융권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은행원이 꿈이었어요. 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단체로 가십시오. NGO로 가세요. 그럴 것 같으면. 세 가지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기업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되고,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해서 지원했다. 그래서 성장해서 혹은 내가 지금 요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내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데 기업은행이 내 커리어 목표로 성장하기에 내가 한 10년 뒤, 20년 뒤에 뭐 짧으면 5년 뒤에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데 기업은행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커리어 목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거에 딱 기업은행이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거나요. 아니면 이제 고졸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고졸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공기업에 취업하든 아니면 이제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하던 일반 사무예요. 사무 보조직이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단순 업무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권은 다르죠. 금융권은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고졸로 입사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졸로서 그런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고졸 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졸로 단순 사무, 회계 직무 요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뭐 신용평가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금융 어떤 분야로 다른 기관에서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고졸로서 어느 정도 내가 전문성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유를 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 경험이나 스펙이나 뭐 최종 목표를 위해서, 보통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 최종 목표를 위해서 현재도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근거로 기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조금 내용을, 기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고유 역할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업은행이 IBK가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이 이제 특수은행이 세 개가 있죠. 수출입은행하고 그다음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주로 중견기업, 대기업, 그러니까 엄청 뭐 조단위 뭐 이런 구조조정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거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겹치긴 하지만은 기업은행과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해외 진출하는 이제 기업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은행이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정책금융도 중소기업 대상이죠. 창업기업이나 수출입기업,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역할들, 주로 정책금융,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하는 회사다. 우리는 그냥 일반 은행처럼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이 있다, 주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 지원하고 나면 하게 되는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요까지는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 커리어 목표를 잡아서
이제 지원 동기를 써라.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원 동기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그럼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됩니까? 제가 5년 뒤, 10년 뒤에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거 NCS 사이트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NCS 사이트 들어가 보면 회원가입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공기업 이게 은행 기업은행이 그냥 은행이 아니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NCS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은행도 마찬가지요. 이 NCS에 가서 개인 활용이 있습니다. NCS 활용에 개인 활용을 들어가시면은 경력 개발 경로 찾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제 그 분야가 나와요. 금융이랑 금융 일반 분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경로 찾기가 뜹니다. 경로 찾기를 해서 경로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떠요. 금융 영업으로 해서 타고 들어가면요. 제가 그 요 번호 있죠. 요 번호. 여기 보시면 요거 금융 영업 창구 사무 그대로 있죠. 요게 이제 저 사이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금융 영업의 창구 사무 직무 기술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게 뜹니다. 그 경력 개발 경로를 클릭하면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고졸로 들어가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요게 이제 여신하고 입금 받는 거, 예금 출금 같은 거 하는 거, 요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라이빗 뱅킹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뱅킹이 아니라 방카슈랑스 같은 거, 뭐 요런 거나 아니면 뭐 대출 업무를 한다거나 개인이죠 개인,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카드 영업을 조금 하고 뭐 요런 게 이제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사직급이 이제 대졸 수준이거든요. 대졸 수준은 보통 고졸 순위 이제 승진해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보통 창구 들어가서 다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기업 영업이나 아니면 이 PB나 아니면 카드 업무 같은 거 아니면 여신 전문 금융 영업을 하든지 뭐 요런 거 요거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클릭하시고 요 위에 쯤에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직무 기술서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 클릭해 보시면은 요 직급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 요 업무 클릭하고 요거 단계, 요게 이제 최고 여러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단계죠. 임원 전에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직무기술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은행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요것만 클릭해서 직무기술서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5년 뒤, 뭐 10년 뒤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그래서 요런 거 조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좀 파악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업은행의 조직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업 쪽 전문가가 되시거나 아니면 자산관리 쪽 전문가가 되시거나 아니면 카드 쪽 전문가가 되시거나 뭐 이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관리해 가지고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거. 요즘은 이제 연금도 크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한 사업부로 찍어 가지고 어느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요걸 갖다가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여러 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요. 저는 2번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뭐 카드 쪽에 혹은 뭐 그 자산관리 쪽에 자산관리 분야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 어떤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 10년 뒤, 20년 뒤에. 근데 그걸 하기에 기업은행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기업은행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교육제도나 이제 MBA 과정 이런 것도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데 클릭해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미리 보기 누르면은 요런 게 떠요. 다 어떤 업무 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하는지. 그래서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기업금융이 주겠죠. 기업금융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시니어로 올라가게 되면, 시니어나 이제 5년 10년이겠죠. 시니어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문적인 이제 기업 담당 요런 것들 업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자 직급 마스터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 발굴하고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망 기업 고객 발굴을 하는 게 요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다, 뭐 요렇게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적으면은 요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이제 뭐 대상 기업 분석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왜 기업은행이 그거에 적합한 회사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요렇게요. 내가 자산관리 분야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데 기업은행이 왜 유리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다 얘기해줘요. 뭐 카드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왜 기업은행이 유리해? 하면은 다 얘기해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거랑 자산관리랑 카드 산업이나 연금 사업이나 개인 여수신이나 기업 여수신 요거 중에서 기업은행에서 가장 성장하기 유리한 부분이 어디냐? 당연히 기업 여수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유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걸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자, 길게 돌아왔는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살펴보신 뒤에 이제 요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원 동기 1, 2, 3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좀 녹여내서 여기에 2번에 적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성장해서 어떤 업무를 갖다가 내가 주력으로 해서 잘해서 또는 뭐 어떻게 성장해서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일단 물어봤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봤으니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커리어 목표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기업은행이 저의 커리어 목표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제가 챗GPT에서 가져왔겠죠.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으로 채워도 되고 아니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커리어 만약에 커리어를 갖다가 리스크 관리 및 기업 분석이라고 했다 하면은 리스크 관리 및 기업 분석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 있잖아요. 이유 하나는 요렇게 하고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돼요. 그래서 뭐 자격증 땄고요, 교육 받았고요, 공모전 나갔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은행이 그 커리어 목표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 목표에 따라서 어떤 업무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 하고 싶습니다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겠다. 어떤 업무를 하고 싶고 거기 그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활동을 앞으로 해서 성장해서 기업은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 써서 이게 적부긴 하지만 신경 써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건데 면접에서 사실 자기소개서 끝번 항목들은 잘 이용이 안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이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1번 항목만큼은 특히나 지원 동기만큼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목 2번 가볼게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나 보완해야 될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요 항목을 보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무 적합도로 적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직무와 관련한 스페셜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내 직무와 조금 이제 직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게 1방안이죠. 그게 직무 적합도로 적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직무와 관련된 성격의 장단점으로 적을 것인가? 요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직무상 강점을 얘기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격의 장단점으로 적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면접 항목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평가였다면은 제가 직무 기술서로 그 직무 능력 위주로 적으라고 했을 텐데 이게 NCS 기반으로 설계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설계됐다면은 갖다 붙이려면 직무 수행 태도 정도입니다. 철저히 이게 면접용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으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성격의 장단점으로 적더라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직무 유관 태도를 평가받고 싶다면 그러니까 직무에 필요한 태도를 평가받고 싶다면은 직무 기술서 딱 펼치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도 키워드 골라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을 조금 높게 평가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성격의 장점을 면접에서 조금 어필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의 활용자로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실제 장단점을 가지고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에서 성격의 장단점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무직이면 꼼꼼해야 되고 뭐 기업의 인재상 자체가 이제 창의적이라고 하니까 창의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되게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끼워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그 여러분들의 성격을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내 성격과 다르다 보니까 사례가 제대로 안 나와요. 사례가 제대로. 그래서 뭐 이런 착각 있잖아요. 영업직들은 전부 다 E형이 유리하다, 활발해야 된다, 사람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의 영업왕이나 그 정수기 회사의 영업왕들이 의외로 I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진 성격을 가지고 그 직무나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논리만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면접에 정답을 찾다 보면 이런 성격을 원하는 사람을 뽑을 거야라고 찾다 보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제가 이제 면접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을 봤냐면 자기는 꼼꼼한 성격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한 10분, 15분 뒤에 다른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실수가 잦은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꼼꼼한 성격인데 실수가 잦다. 이거는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성격을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MBTI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장단점 찾기 힘들잖아요.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남의 장점이나 단점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게 우리나라 학생들, 취준생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과 더불어서 제가 이때까지 MBTI를 갖다가 하나씩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그 컨텐츠로 한 방에 정리해서 모든 MBTI의 장단점, 키워드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해당되는 사례 있는지 체크하고 키워드 요거 골라서 쓰고 요렇게 해서 요 항목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장점 키워드, 장점 근거 사례. 그러니까 어떤 게 내 성격의 장점이고 근거 사례는 이렇고요. 단점은 이렇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격의 장단점 쓰듯이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요. 강점은 이런 키워드고요. 요렇게 키워드를 쓸 때는 한 번쯤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전 정신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도전 정신이 뭘 의미하죠? 상당히 애매해요. 뭐가 도전인가? 불가능 한 일에 도전하는 게 도전인가? 아니면 어려운 걸 하는 게 도전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도전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쓰실 때는 이렇게 한 번쯤 일치도를 확인하시는 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푼 내용에 따라서 쭉 사례를 갖다가 적으면 되겠죠. 근거 사례를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쭉 적으시고 요 사례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 키워드도 이렇게. 근데 이제 분량은 아무래도 장단점을 적게 되면은 단점은 한 30% 정도. 많아도 40%. 그러니까 그 장점을 더 많이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점 적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쭉 적으면 됩니다. 제가 요 정리해드리는 내용에 단점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점 극복 사례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항목 3번 넘어갑니다.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이건 시작부터 힘듭니다.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 평가하는 건데 이게 뭐 아니면 혹은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뭐 소통과 팀워크에 맞느냐 요거 이제 둘 중 하나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 요거 평가 기준이 요거든 들어와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금융 영업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에 활용하겠다 요걸 갖다가 이제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 핵심은 평가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면접 때 중요한 거는 뭐 친화력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를 잘하겠다 요거는요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만큼은 동료들과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 갖다가 조금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하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질문에 노하우 있잖아요. 노하우. 노하우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단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중시하는 태도, 주로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거부터 힘들죠. 도대체 내가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까? 요거부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형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노하우는 인사 좀 잘하시고요. 감사 표시 잘하시고 좀 겸손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본 소양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고객들은 물론이고 요런 유형 노하우. 그다음에 두 번째, 햇사량이 있습니다. 밝으신 분들이죠.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주변을 조금 잘 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심부름 센터형입니다.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편하죠.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이팅형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동기부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요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잘하면 어땠죠? 그런 칭찬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음. 그리고 쉽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게 되겠죠. 음. 그런가 동시에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팀의 효율과 능률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오지라퍼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게 배려하고는 조금 달라요. 질문이 되게 많고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뭔가 아는 게 있으면은 주변에 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꼭 조직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료들을 살피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갈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사내 커플 누가 사귀는지도 이분들은 잘 눈치가 빠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같이 공유하려는 태도가 강하니까 당연히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개 소개해드렸는데 요 5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노하우, 물론 용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노하우 키워드와 근거 사례 여러분들 있는 거 하나 적으시고 은행에서 기업은행에 입사해서 어떻게 쓰겠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적은 거는 이거 첫 번째 키워드였죠. 동방 예의지국형 요걸 골랐어요. 저는 노하우는 기본 중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하고 겸손하고 인사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노하우다. 그래서 저 인사 잘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4, 50대 중장년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은행을 들어가시면 고객들은 다 5, 60대예요. 5, 60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 은행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잘 안 가죠. 고객들도 다 중장년층이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중장년층이 되게 많아요. 뭐 은행은 조금 젊긴 합니다. 은퇴가 빨라서, 퇴직이 빨라서. 근데 기업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과 같이 일하거나 협업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적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 잘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감사 표시 잘했다, 겸손했다, 요걸로 신뢰 얻었다, 뭐 요런 거.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번 항목 끝인 거죠. 예시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요. 4번 갑니다. 사실 4번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IBK의 강약점에 대해서 기술하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라. 사실 이거는 제시하라는 것보다는 알고 있냐의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기업은행의 목표나 비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원 직무의 역할 알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동향 알고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게 자기소개서 평가였다면 요거 중에 하나 골라서 방향성 설정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 기업의 방향성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적어도 돼요. 요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저는 선제적 리스크, 지금 불경기가 올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바뀌고 나면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수합 분석 해도 돼요. 수합 분석 자료 진짜 많잖아요. 사실 이거 편차 별로 없을 겁니다. 편차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챗GPT 도움 좀 받을 거고요. 다들 그 수합 분석 된 거
좀 공부 좀 할 거고요. 뭐 요 기업은행에서 나온 자료도 참고할 거고요. 맞죠?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이건. 음. 그래서 요 항목에서 편차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일반 이제 금융 영업이면은 뭐 어떤 걸 갖다가 내가 할 수 있다. IT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퀄리티가 좀 다르면 좋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아니면 어떤 뭐 고급 논문 같은 거 내용을 참고하신다거나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찾아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차피 얘도 그런 내용들 다 끌어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얘기해 줍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에서 요거랑 일치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 골라 적으면 되겠죠. 음. 그리고 요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지금 보시면 있죠. 요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음. 그리고 요런 거 만약에 내가 뭐 중소기업 금융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있죠. 뭐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갔으면은 관련 논문이 있느냐. 그래서 요런 거 링크 따주는 거 들어가 보면은 내용 좋은 거 많아요. 내용 좋은 거 많습니다. 요런 거. 만약에 해외 진출을 목표로 잡았다면은 요거 찾아줘. 링크와 함께 하면 요런 거 찾아줍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내용 보고 적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얘기했잖아요. 직접 자료를 조사하면 좀 좋다. 요런 게 직접 자료 조사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IBK 박스라고 그거거든요.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일이 없어요. 이용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댓글이요. 2024년대 두 개밖에 안 올랐어요.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보면요. 댓글 보면요. 이상한 거 진짜 많아요. 악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분석해가지고 지금 IBK 뭐 IT 분야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IBK 박스에 지금 있으나 말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평이 몇 개 나왔고 이런 편이 몇 개 나왔고 이런 편이 몇 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요런 걸 보면은 와, 이 사람은 진짜 완전 분석해서 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그걸 읽었다면은 진짜 좋겠죠. 꿀입니다, 꿀.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발전 방향 키워드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에서 이제 강점과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발전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건데 내 직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잘하겠습니다. 요 정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IB 분야 발전을 위해서 요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조사한 내용 다 그 녹여낸 겁니다. 요런 거 지원해야 됩니다. 요런 거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키워드만 제시했다면 이 키워드를 푸는 거죠. 키워드를 풀어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를 강점과 IBK 기업은행의 강점과 단점에 기반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실제 내가 분석한 내용을 넣어주면은 좋겠죠. 논문이나 이런 걸 갖다 써도 되겠지만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낫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직무에서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해질 텐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